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1번부터 해서 이제 8번까지 총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3점당 배분해가지고 총 24점인데 이 중에 분계 문제가 최소한 3개 정도는 틀려야지 이제 최소한 안정권에 이제 지입을 해서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분계 문제를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 이 합격 여부가 많이 결정되는 부분이 문제 4번, 5번, 6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략해야 돼요. 그리고 분계는 회계의 이제 입문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계 연습을 이제 좀 많이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10월 2일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상한 목적으로 거래처 지인주 상점에서 1000만원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입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2020년 상환 목적이죠. 상환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돈을 빌려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대출이라고 합시다. 대출을 하는데 이제 갚아야 하는 것. 이게 이게 상환이란 자체가 한자어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받았으면은 이제 그 돈을 갚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상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주 상점에서 1000만원을 차입했다. 차입은 뭐냐면은 내가 돈을 빌려받았다 이 뜻입니다. 빌려받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차입 자체는 이제 그 입자는 들어올 입자이고요. 차는 이제 빌릴 차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받았다라는 뜻의 차입이고요. 차입에 대한 반대말은 뭐냐면은 대여입니다. 대여는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대여도 한자어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 차입은 돈을 빌려받았다. 그래서 대여는 자산이고요. 니콜 대여금 개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차입은 내가 돈을 갚아야 될 부채가 되고요. 이거는 차입금 개정 과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는 거는 이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간이에요. 기간이 1년을 넘기냐, 1년 미만이냐,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냐 이걸 봐야 돼. 1년 이상이냐, 1년을 넘기냐, 1년을 안 넘기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차입이죠. 내가 돈을 빌려받았으니까 차입이고, 세 번째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예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0월 2일부터 20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대체로 기간이 이제 몇 개월 정도 되면 한 4개월 정도 돼요. 4개월 정도 됩니다. 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기 차입금 개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으로 해서 개정 과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예금은 입금돼 있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보통예금 개정 과목으로 사용해서 매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키워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일반 점표 입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일. 자, 차변에 이제 뭐라 보통예금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돈 들어왔죠. 보통예금. 그래서 거래처는 진주 상점입니다. 얼마? 1000만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1000만원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받고 내가 상환 갚아야 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보통예금 돈이 들어왔고, 대변에는 내가 돈을 빌려받았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을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10월 13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용 휴지를 구입하고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입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되어 있어요. 불특정 다수. 그 다음에 광고용 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특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특정인이라는 자체의 얘기가 없어요. 특정인이라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하냐면은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합니다.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 그 다음에 만약에 특정인이 없는 게 아니고 특정인 자체가 있다. 그러니까 즉 누구의 이제 회사 아니면은 누구의 개인이라는 이름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하냐면은 젖대비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에 헷갈림에 주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은 이제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월 13일 한번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용 휴지를 구입하고 다음에 뭘로? 신용카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신용카드 받았다고 하니까 카드 종류는 뭐라? 자, 신용카드 뭐라? 국민카드로 받았던 거죠. 국민카드 얼마? 33만원에 이제 구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신용카드는 이제 이제 지불카드 다른 점이 뭐냐면은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어요. 결제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일이면은 1일에 다 출금이 되는 형식으로 신용카드는 결제가 다 돼 있어요. 결제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3일에 구입은 했으나 결제는 했어요. 결제는 했지만 대금이 출금된 거는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결제 일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10월 13일에 그 즉시 대금이 출금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은 뭘로 쓰냐면은 결제는 했지만 돈은 안 나왔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또는 지금 광고 선전비의 계정 과목이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이제 대금 출금 날짜가 결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입하는 날짜에 바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뭘로 하냐면은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으로 하면 돼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용 휴지를 구입했다니까 얼마? 3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뭘 처리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은 대금이 즉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계정 과목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라 했어요. 그래서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신용카드로 한 부분은 무조건 거래처를 국민카드라는 신용카드사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국민카드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10월 18일 대전 상사에서 상품 280만원에 매입하고 8월 30일 기지급한 계약금 30만원을 차감한 대금 중 1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끊어서 보면은 계정 과목이 하나씩 보여요. 자, 이 상품을 매입을 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8월 30일 기지급한 계약금 두 번째죠. 세 번째는 1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이 네 가지의 계정 과목이 이제 끊어서 보시면은 이제 그 계정 과목이 하나씩 눈에 다 보여요. 근데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8월 30일에 기지급한 계약금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이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이때 8월 30일에는 내가 계약금을 이제 미리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미리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는 차변에 선급금 얼마 30만원, 대변에 현금 3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월 18일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적혀진 숫자 1, 2, 3, 4번을 순서대로 이제 해석하면서 계정 과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 대전 상사에서 상품 280만원에 매입하고 라고 했으니까 내가 상품을 구입해 온 거죠. 상품을 구입해 온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뭐라? 상품 해가지고 280만원 입력합니다. 근데 거래처는 대전 상사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8월 30일에 기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 준 게 있으니까 이 차변에서 뭘로 내가 계약금을 미리 줬으니까 10월 18일에 대변에 선급금 3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선급금을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입니다. 얼마? 3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순서를 없앴는데 숫자를 다시 적을게요. 자,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한 부분을 차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금 중 1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이체했다는 거는 돈을 보내줬다는 의미예요. 인출시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얼마? 100만원으로 보통예금 계좌에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그럼 150만원 남죠. 그래서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재환은 외상매입금을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으로 해서 150만원으로 입력을 해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딱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흐름만 잘 파악하면은 이제 계정 과목은 이제 하나씩 이제 넣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11월 15일입니다. 북부 서점에서 회계 부서형 필요한 서적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입니다. 현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샀다는 의미예요. 샀다는 의미죠. 내가 돈 주고 샀다는 의미예요. 뭘? 서적을 샀다는 의미예요. 서적을 샀어요. 서적은 뭘로 회계 처리하냐면은 도서인쇄비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서적은 도서인쇄비를 회계 처리하고 현금으로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현금으로 돈을 줬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뤄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현금으로 구입할 때 현금 영수증을 이제 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 받는데 이 지출 증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 2급에서는 이제 크게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회계 1급부터는 이제 현금 영수증에 대한 메인 매출전표 때문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한번 어떤 건지 제가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소득 공제용, 그다음 두 번째는 지출 증빙용으로 해서 나눠져요. 소득 공제용은 이제 흔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회사 사원으로 있는 근로자용입니다. 근로자용이 소득 공제용이에요. 소득 공제용. 그 다음 지출 증빙용은 뭐냐면은 회사 기업에 쓰이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출 증빙용으로 한 거는 이제 가나다 상사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회계 1급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 2급이라도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은 이제 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하면 돼요. 책 구입했으니까 이제 책 구입하고 현금 종수니까, 그래서 뭐냐면 출금 전표 또는 대체 전표로 됩니다. 자, 이거는 도서 인쇄비로 합니다. 도서 인쇄비로 하고요. 거래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부부서점으로 해서 넣어도 됩니다. 뭐 거래처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다고 해서 점수 깎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8만원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걸 보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5번부터 8번까지 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